안녕하세요. 수경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어떤 학생분께서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. 네. 자전거 탄 사람을 그려보고 싶은데 자전거도 복잡하고 사람 동세도 되게 복잡하잖아요.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. 이제 그냥 인체 하나만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은 하나의 기물이 들어가잖아요. 기물 위에 사람이 있는 건데 그 기물에 대한 구조를 아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기물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기물이 어색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또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구조도 아셔야 되죠. 두 가지 구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전거에 대한 그 구조를 잘 알아야겠죠. 그래서 이 자전거에다 사람을 내가 태우면은 어떻게 될까를 조금 먼저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지금 요 선 있잖아요. 이게 약간 투시가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. 요 선 안에 이렇게 자전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자전거가 있으면 여기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잖아요. 사람이. 이렇게 손을 여기 잡고 있을 겁니다. 아니면 뭐 이렇게 잡고 있겠죠. 약간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. 네, 여기 뭐 페달을 이렇게 밟고 있고.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 느낌을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여기 발이 하나 더 올라올 수도 있고.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 무너지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동세 있잖아요. 동세. 다리가 이렇게 올 것이고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그리시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는 조금 틀려도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지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.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아예 시도를 못 하시잖아요. 이런 식으로 낮게 잡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. 그럼 질문이 있는데 네, 질문. 자전거의 동세를 먼저 잡고 사람의 동세를 잡는지 뭔가 이런 원칙이 있을 것 같으니까. 네, 아무래도 이 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 쉐입이 있잖아요.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변화가 있어요. 그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기물에 맞춰서 그리시는 게 조금 편하긴 할 거예요. 기물을 정확하게 좀 그려야겠죠.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사실은 딱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페달의 위치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사실 사람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내릴 수도 있고 한데 얘는 이게 뭐 앞바퀴나 뒷바퀴 이런 데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인체처럼 움직임이 큰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잡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시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그리고 싶으신 거잖아요. 네. 1000mm 요 영화를 그리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그럴 때도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그리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전거에 대한 어떤 그 구조를 먼저 좀 잡아 놓으시는 게 좋죠. 그러니까 이것도 자전거에 대한 동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자전거 잘 안 보이잖아요. 자전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이 여명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. 여기가 이제 골반이라고 보고 네, 이제 가슴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동세를 잡을 때 얼굴을 먼저 잡아보라고 하시잖아요. 네네네. 이거는 이제 발에서부터 올라가네요. 이게 여기 앉아있는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. 지금 이 접점이.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죠. 골반부터. 골반부터. 네, 골반부터 그리는 거죠. 의자가 여기 뒷좌석은 좀 내려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골반이 여기 이렇게 딱 있는 거고 이제 허벅지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. 여기 약간 살짝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렇게 고개를 약간 들고 있고 얘는 앞에를 이렇게 보고 있죠.
라인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조금 더 정확한 선으로 해서 결정선을 색이 있는 걸로 한번 뽑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잡혔죠. 물론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죠.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전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에 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. 타고 있는 느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는 부수적인 거고 인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, 저는. 그래서 그걸 주가 되는 거, 부가 되는 거를 자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선 정리하시는 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선 또 정리하시면 되잖아요. 이렇게 해놓고 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. 이 자전거가 자료가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좀 더 따오셔도 돼요. 이런 데서. 다른 데서 좀 따오셔서 이 자전거가 꼭 저 자전거랑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생김 같은 거는 조금씩 따오셔도 된다는 거. 이런 식으로 밑에 뭐 페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오셔도 되는 거죠. 이 밑에까지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뭐 여기에다가 위에다 뭐 트레이싱지를 올려가지고 또 깔끔하게 따셔도 괜찮고. 그러면은 답이 되셨습니까? 네,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많이 도움이 됐어요?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끝! 질문해주신 그 자전거에 사람이 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른 거 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혹은 뭐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 다른데 뭐 벽에 기대 있는 사람 이런 거 그리실 때도 어떤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기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알고 하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그려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